유리센 1번어의 히라가나 가타카나 16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본어의 초금과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금과 발음이라는 거는 한글의 받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뒤에 가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초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금이라는 거는 이 츠라는 글자를 활용할 텐데 이 츠가 어떤 글자 뒤에 작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독립적이지 않은 앞 글자에 종속된 즈, 발음의 즈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즈는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서 다양한 발음을 갖게 돼요. 이것도 뒤에 가서 예시 단어를 통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즈를 여러분들이 작게 쓰지 않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크게 써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여길 봐주세요. 자, 먼저 여기 이라는 글자와 작은 쯔가 있고요. 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쯔를 작게 썼기 때문에 이 쯔가 앞에 있는 이의 받침처럼 소리가 돼서 이거는 이까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1과 2과 할 때 1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옆에 쯔를 비슷한 크기로 쓰고 이츠까라고 썼습니다. 자, 이 이츠까는 언젠가라는 의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츠가 작게 쓰이느냐 크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은 물론이고 의미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초금을 쓰실 때는 반드시 쯔를 확실하게 작게 써야 된다. 이것 교재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계속해서 초금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금은 마치 우리말의 받침 같은 역할을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고 했죠. 뭐냐면 이 초금은 하나의 음절 길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 같은 경우는 받침이 있는 글자가 하나의 음을 갖게 되는데요. 일본어의 초금의 경우는 초금이 따라오게 되면은 초금 역시 한 음절의 길이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게 이렇게 설명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뒤에 가서 예시 단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면 좀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다음은 발음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음이라는 거는 50음도표 우리가 배울 때 마지막 글자였던 바로 이 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건 제가 지금 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응은 어떤 글자와 함께 사용돼서 이 앞에 글자의 받침처럼 소리 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뒤에 어떤 글자가 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소리를 갖는다. 이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응은 초금처럼 작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역할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로 쓰시면 된다는 거. 이것도 교재에 하나 체크해 놓으세요. 자, 계속해서 차이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받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역시 발음도 초금과 마찬가지로 한 음절의 길이를 갖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예시 단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초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금이 왔을 때 뒤에 카행이 왔을 때 어떤 발음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니라는 글자 있고요. 작은 즈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초금이고요. 뒤에 카행에 해당하는 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는 기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니끼라고 소리하시면 돼요. 자, 이때 니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작은 츠는 하나의 박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니끼가 아니라 니끼라고 발음하셔야지 정확한 일기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자가 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라는 글자 뒤에 작은 츠가 왔습니다. 그리고 카행에 해당하는 카가 왔네요. 자, 이때 어떻게 소리한다? 기역 소리 난다. 그래서 이거는 사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이때 사카라고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박자를 챙겨서 사카라고 발음해 주셔야지 작가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사행이나 타행이 따라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는 글씨가 왔네요. 그리고 스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왔어요? 작게 왔네요. 초금이죠. 뒤에 사행에 해당하는 시가 왔습니다. 자, 이때는 시옷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씨라고 발음하시면 잡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자씨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박자를 챙겨서 자씨라고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미 뒤에 쓰가 왔는데 어떻게 왔죠? 작게 왔습니다. 초금이에요. 그리고 타행에 해당하는 쓰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크게 왔죠? 자,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된다? 시옷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츠라고 발음하시면 세 개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박자 챙기지 않고 미츠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미츠라고 발음하셔야지 세 개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행 앞에 왔을 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작은 쯔가 왔네요. 초금이죠. 그리고 파가 왔습니다. 파행에 해당하고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비읍 받침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가득이란 의미는 이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파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박자를 챙겨서 이파이라고 해주셔야지 가득이란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티켓, 표라는 의미의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라는 글자 왔고요. 그 뒤에 작은 츠가 왔습니다. 그리고 파행에 해당하죠. 이때 어떻게 소리해라? 비읍 받침처럼 소리해라. 자, 그러면서 이 작은 쯔의 박자를 챙겨주셔야겠죠? 어떻게 발음하시면 될까요? 기프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 티켓이란 의미의 초금이 들어간 단어로 발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초금, 쯔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의 마지막 글자인 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응이라는 글자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니은의 받침 또는 미음의 받침, 이응의 받침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니은의 받침 소리를 내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런 행들이 왔을 때는 니은의 받침 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라는 글자 뒤에 응이 왔네요. 그리고 그 다음 글자 봤더니 타가 왔어요. 타는 타행에 해당하죠. 그래서 니은 소리를 갖는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이라는 단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센타크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죠. 이때 은이라는 소리가 한 박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냥 센타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센타크라고 발음해 주셔야지 선택이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뭐라는 글자 뒤에 응이 왔고요. 그 뒤에 뭐가 왔나 봤더니 다가 왔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죠. 니은 소리를 갖는다. 그리고 어떻게 발음해라? 반드시 하나의 박자를 챙겨줘라. 어떻게 발음해주면 될까요? 몬다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냥 몬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몬다이라고 응을 하나의 박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음해 주셔야 문제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에 오는 이 행에 따라서 미음 소리를 갖는 응의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라는 글자 뒤에 응이 왔고요. 그 뒤에 포가 왔습니다. 자, 포, 파행에 해당하죠. 그래서 미음 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죠? 삼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냥 삼보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의 박자를 갖고 산보라고 발음하셔야지 산책이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카 뒤에 응이 왔고요. 파라는 글자가 왔네요. 역시 파행에 해당하죠. 건배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간바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바이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응을 하나의 박자로 생각해서 간바이라고 하셔야지 건배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응이 이응 소리를 갖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행이나 가행이 왔을 때 이응 소리를 갖게 돼요. 자, 첫 번째는 니 뒤에 응이 왔고요. 그리고 키가 왔습니다. 키는 카행에 해당하죠. 자, 인기라는 단어 어떻게 발음할까요? 민기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민기 아니죠. 반드시 민기라고 응을 한 박자로 챙겨주면서 발음하세요. 두 번째 예시 단어 마디에 응이 왔고요. 이번엔 가가 왔습니다. 가행이네요. 이응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그렇죠. 망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망가 아니에요. 반드시 망가라고 응을 하나의 박자로 챙겨 주셔야 정확하게 만화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전히 응이 이응 소리를 갖는 경우입니다. 뒤에 이런 행들이 왔을 때 발음이 이응으로 소리 나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대 뒤에 응이 왔고요. 와가 왔습니다. 여기 와행 해당되죠. 그래서 이응 소리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박자 챙겨서 냉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댕화 아니죠. 반드시 냉화라고 응을 한 박자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단어 볼게요. 서점이란 단어입니다. 자, 호 뒤에 응이 왔고요. 야가 왔네요. 야행 들어있죠. 어떻게 발음해라? 이응으로 발음해라.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홍야라고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홍야 아니죠. 반드시 홍야라고 응을 챙겨서 박자를 챙겨서 발음해 주셔야 서점이란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초금과 발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초금을 쓸 때는 반드시 작은 쯔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발음은 같은 크기로 씁니다. 이거 교재에 체크해 두세요. 가끔 둘 다 작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초금만 작게 쓰시면 되고요. 발음은 같은 크기로 쓰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가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 강의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쓰기 연습도 반드시 수행하세요. 그래야지 좀 더 빠르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봐요. 대화 맞다.